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 그러나 그들은 일본군의 보복을 피하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도를 떠나 국산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독립군 부대가 간도를 떠난 후 독립군 근거지를 박멸하기 위한 일제의 잔혹한 보복이 전개된다. 192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북간도와 연해주에서 간도 참변이 벌어져 약 5천 명에 이르는 동포가 학살당한 것이다. 새로운 항일 기지 건설을 위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던 독립군들은 장기적인 항일전에 대비해 1920년 12월 밀산에서 독립군을 통합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다. (1921년 1월) 우술강을 건너 안전지대인 러시아령 이만에 집결한 대한독립군단은 신한촌 참변을 피해 자유시에 집결해 있던 러시아 지역 한인 의병대 권유로 자유시로 이동한다.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를 찾아 떠나온 자유시에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도착한 스보보드. 자유시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비극의 현장이란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한적한 도시였다. 제작진이 곧바로 향한 곳은 스보보드니 역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철도 차량기지 수라세프카역. 철도 차량기지 위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건너자 급수탑이 참변이 일어난 1921년 그때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간도 참변과 신한촌 참변으로 활동 근거지를 상실하고 자유시로 몰려든 4,500여 명의 독립군 부대들. 그들이 이곳에 집결한 목적은 단일 조직을 결성해 대일 항전을 전개하고 소비에트로부터 자치주를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각 부대의 지도부가 독립군 통합부대인 대한의용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자유대대와 사할린 의용대가 독립군 통수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대한의용군 조직은 수포로 돌아가고 독립운동 세력 간의 갈등을 빚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소비에트 혁명정부가 러시아제 무기 일괄 지급을 명분으로 독립군 부대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일이 더욱 꼬이게 된다. 그러나 군인에게 무기는 생명과도 같았다. 결국 무장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을 낳게 된다. 참상이 일어나던 1921년 6월 28일 자유대대를 앞세운 러시아 적군 제29연대는 장갑차까지 동원해 사할린 의용대를 무장해제시키려 했다. 그러나 사할린 의용대가 무장해제에 불응하자 공격명령이 내려졌다. 장갑차의 기관포가 불을 뿜고 집중사격이 퍼붓는 상황에서 아무리 일당백의 용사들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집중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용사들은 수라세프카역에서 가까운 제야강까지 도망쳐왔지만 계속되는 사격에 제야강은 용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갔다. 그 옛날 독립군의 선연한 피로 물들었던 제야강. 검붉은 강물이 비극의 역사를 품은 채 지금도 말없이 흐르고 있다. 일제 치하,
항일 무장 독립투쟁 최대의 참극이었던 자유시 참변. 이 사건으로 대한독립군단은 와해되고 한인들의 항일 무장 독립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다시는 이 같은 대규모 무장투쟁 조직을 갖출 수 없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당한 자유시 참변은 홍범도 장군 개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1921년 7월 소비에트 정부가 자유시에 남아있던 한인 병력을 이루크츠크로 이동시켜 적군 직속 한인 여단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이때 홍범도 장군은 비록 한인 여단 제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로써 그의 무장투쟁은 사실상 종료되고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 용환마저 병사하면서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의 나이 만 53세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독립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극동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해 레닌을 단독으로 만나 권총을 선물로 받는 등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레닌 사망 후 등장한 스탈린 정부가 러시아에서의 항일 투쟁을 전면 금지하면서 장군이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1923년 50세 중반에 접어든 장군은 옛 전우들과 농업조합을 만들어 둔전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기 위해 이루크츠크를 떠나 하바롭스크로 향한다. (1926년에는) 상처한 지 18년 만에 이인복과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지만 끊이지 않는 친일파의 위협과 농업조합을 빼앗으려는 지역관리들의 횡포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27년 10월 장군은 결국 이를 해결하고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다.